안녕하세요. 벌써 또 육광체가 됐네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꽁트를 쓸 때 꽁트의 묘미는 반전이고, 반전이 돼 그 반전에 앞서 우리가 복선에 대해서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 복선에 거의 온 힘을 기울여야만이 좋은 작품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정도로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그러면 오늘은 이어서 이제 한번 이 은행털이를 가지고 플롯부터 한번 짜봅시다. 근데 플롯 하면은, 이제 흔히들 그 구상이라고 하지, 구상. 구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말로 이제 구상이라고 하고, 그 플롯 하면 구상인데, 여기에 대적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스토리죠. 이야기하고 스토리는 서로가, 보완관계로 할까요? 그럼 더 상반되죠. 그래서 그 미국에는 포스터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여기서 소설의 양상이라는 책을, 소설의 양상이라는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스토리는 시간적 순서대로 배열된 사건이다. 시간적 순서. 일어난 사건이 시간의 순서에 맞춰서 쭉 이렇게 나열한 게 그게 스토리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플롯도 서술은 마찬가지인데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사건이 서술은 마찬가지인데 인과관계에 중심을 둔다. 그럼 인 하면은 그 어느 원인 뭐 그런 뜻이죠. 과 하면은 결과죠. 관 하면은 관계. 인과관계에 중점을 둔다. 그 차이죠. 그런데 이 플롯에서는 그 대신 여기에 인과관계 어떤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왜 하고 묻는 그 인과에 대한 그 결과를 왜 하고 물어서 그 원인을 캐내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지성과 뭐 어려운 그 좀 그런 소설은 더 아주 깊이 있는 지성이 필요하죠. 그리고 기억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스토리는 쭉 이야기니까 그래서 하고 and 이런 소리 이걸로 떼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 그리고 그래서 하고. 그런데 이 플롯은 약간 지성과 기억력을 해서 왜 그런 일이 있어? 앞에 있었지? 앞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지? 그래서 왜 하고 왜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 때면 그 포스터가 그런 말을 했죠. 포스터가 왕이 죽었다. 왕비도 죽었다. 그건 스토리라는 거죠. 시간적 순서를 배열한 그 서술이기 때문에 왕이 죽었다. 그래서 왕비도 죽었다. 그러면 이건 스토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왕비도 죽었긴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왕이 죽어가지고 그 슬픔으로 인해서 그 슬픔으로 인해서 왕비도 죽었다 하면은 그 슬픔으로 인해서 인과관계가 성립돼가지고 이게 바로 플롯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그래서 왕이 죽었다. 왕비도 죽었다. 그러면 스토리에 지나지 않지만 왕이 죽었다. 그 슬픔으로 인해서 왕비가 죽었다. 그러면 이게 바로 플롯이 된다는 거죠. 자, 교통사고가 하나 났어도 사서 다쳤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다친 거 많지요, 우리 주위에. 근데 그냥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다. 이거 스토리에 이야기에 지나지 않죠. 근데 그 사람은 원래 술주정뱅이라서 아니면은 어떤 한 가지 사물을 보면 너무 깊이 생각하는 그런 편집증 증세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지나면서도 차가 오는지 모르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그날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 성격 때문에. 그러면은 원인 관계가 있죠. 그럼 인과 관계에서 플롯으로 우리가 플롯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쉬운 예로
아침밥을 먹었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아무래도 속이 메스꺼렸다. 버스를 탔다. 그랬더니 속이 메스꺼리면서 뱃속이 불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첫째 시간에는 배가 더 불편했다. 둘째 시간에는 토악질이 나오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여기쯤 해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청자들은 그리고 엔드 하다가 이쯤에서는 질려가지고 별 얘기 아닌가 보다 하고 대개 책을 놓기 마련 이제 듣기 싫어하지요. 거기다 관심을 안 두지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결국은 일이 터지고 말았다. 그건 아침에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일이 터지자 교실 안은 온통 구린내로 휩싸였고 반 아이들은 모두 밖으로 튀어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좀 추한 얘기지만 어쨌든 엽기적인 그런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가?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럼 아침에 먹는데 엄마한테 잘못했다 가지고 혼꼬맹이 나가지고 소화불량이 걸린 데다가 그 화가 나서 벌컥 우유를 들이켰는데 그게 좀 먹을 때 이상했다. 그래서 그게 좀 상했다. 그래가지고 뱃속이 나빠져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왔다. 왜 이렇게 되죠. 그러면 밑에 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지? 왜 벌어졌지? 하다 보면 관심을 두고 계속 끌려가다 보면 결국은 다 읽게 되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죠. 근데 앞에서 같이 시간적 순서대로 쭉 나열해서 서술해 놓으면은 뭐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했다. 뭐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람이 질리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중간에서 읽지 않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관심을 안 두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스토리 위주로 쓴 소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소설은 죄다 하려고 그런 소설을 독자들이 읽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많이 읽는 거 있죠? 우리가 많이 읽는 거 삼국지. 이거 그야말로 스토리 소설의 수호지도 그렇고 스토리 소설의 아주 이제 전형적인 거죠. 우리나라도 또 홍길동전도 있죠. 홍길동전도 완전히 이게 스토리 소설이죠. 또 스티븐슨의 그 보물섬 있죠. 완전 이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스토리 소설이죠. 물론 스토리 소설도 되게 재밌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아시겠지만은 스토리 소설은 거기대로 약점이 많지요. 재미없으면 쉽게 해서 안 읽는다. 계속 더 재미있게 하려면 흥미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토리 소설을 갖다 흔히들 행동소설이라고 하죠. 행동소설. 행동소설이라고 하죠.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삼국지 정도, 수호지 정도 되면 엄청 재미있죠. 그러니까 속소리 소설도 있다. 있는데, 가능하면 플롯을 짜는 게 좋다. 플롯을 짜서, 그래서 예술성도 피어나고, 이렇게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플롯을, 은행털이라는 제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플롯을 짜려고 하는데, 이왕 시작한 김에 그 플롯의 유형까지 한번 해봅시다. 플롯의 유형은, 단순 플롯이 있죠. 단순한 플롯. 이거는 우리가 단편 소설에서 많이 쓰죠. 단편 소설인데 대표적인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파상의 그 목걸이를 들 수 있죠. 목걸이 보면은 그거 가짜였는데 겨우 한 500불형이나 정도가 갈까? 여기에 모든 게 다 집약되어 있죠. 그거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죄다 함축되어 있죠. 그리고 그 한마디로 해서 그 압축성이라든지 또는 독창성 또는 그 교묘성 또는 필연성 같은 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요거 한마디에 함축해서 요런 걸 갖다가 단순 구성이라고 그러죠. 내 목걸이 진짜 가짜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복각 구성 있죠. 복각 구성은 대개 이제 물론 이제 장편 소설에도 많이 쓰죠. 플롯이 2개, 3개가 같이 이렇게 나란히 가지요. 그래서 장편 소설을 많이 쓰는데 단편 소설에도 있는 게 많지요. 2가지 플롯이 이렇게 동시에 나가는 게 많지요. 자세한 플롯에서 더 자세한 건 지금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먹히니까 어떤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김에
피카레스크 플롯 있죠? 피카레스크. 이것도 이렇게 글을 쓰시다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특히 연재 같은 거 쓸 때 피카레스크 스타일을 쓰는 게 좀 재밌는데, 그건 사건이 계속해서 전개되는 거예요. 사건이 한 사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피카레스크 소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피카레스크 소설 중에서 대표적인 게 데카메론 아시죠? 그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 요게 대표적이잖아요. 그 피렌체에서 흑사병이 돌았죠. 흑사병이 돌았는데 그 흑사병 때문에 이제 3명의 신사와 그다음에 7명의 숙녀가 교회 그 필장으로 갔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루에 한 사람이 하나씩 이야기를 하면 10개죠. 10개를 열흘 동안 하니까 100개가 되죠. 100개의 이야기를 갖다가 거기다 써놓은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이탈리아의 그 세태, 풍속, 이런 거 갖다가 제가 묘사하고 한 건데, 요게 대표적인 이제 보카치의 데카메론의 대표적인 피카레스크 소설이라고 하죠. 그리고 많지요. 또, 신문인 같은 거 이런 것도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게 스토리나 피카레스크 소설이나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는데, 스토리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 우리가 이왕 쓰려면은 플롯을 짜가지고 좀 더 깔끔하고 예술성을 돋보이게 하는 게 좋겠지 않느냐. 그래서 플롯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렸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얘기하고 더 자세한 건 다음 이제 나가면서 그 이론을 곁들일 때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은행털이 한번 플롯을 한번 빨리 짜봅시다. 시간이 있으려면 모르겠는데 은행털이 플롯을 한번 플롯을 한번 짜봅시다. 자, 처음에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발전 처음에 이제 발단, 전개, 위기, 그다음에 절정, 그다음에 결말 잘 아시죠? 그럼 발단부터 우선 우리 따져봅시다. 발단하면은 되게 등장물이 소개되죠. 등장인물이 소개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배경도 확정되죠. 배경도 확정되고 그다음에 사건의 실마리가 주어지죠. 사건의 실마리. 자, 그러면 전화가 왔다 그래서 파출소 있어.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지금 은행을 털다가 파출소에 끌려왔는데 빨리 좀 오시오 하는 전화가 왔다 그랬죠. 그러면 그건 전화에서 사건의 실마리는 이미 주어졌지요. 자, 그리고 이름도 우리가 정했지요. 이름도 이제 그 등장인물의 이름도 이미 정했지. 그래서 아버지를 갖다가 동소씨로 하고 아들을 갖다가 민수로 했던가요? 일단 이렇게 정했지요. 그 다음에 배경도 정했지. 뭐 전화가 있고 파출소가 있으니까 조선시대가 아닐 테지요. 현대일 테고. 자, 그러면 이거 발단만 우선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만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고 다음 단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여기에 맞춰서 한번 플롯을 짜시고 그러서 서로 한번 그 글을 일단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전에 방 있죠. 지금 이렇게 보시는 동영상 방에 가시면은 Q&A 묻는다 하는 퀘션 앤드 Q&A 앤서 하는 거 Q&A 앤서 게시판에다가 자기가 쓴 글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합평을 하는 거예요. 우선 어떤 건 정말 잘 됐다. 어떤 건 이런 건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기다 올리셔가지고 합평도 하고 한번 서로가 서로를 격려도 하고 또 비평할 때 비평하고 이런 한번 과정을 한번 거쳐봅시다. 일단은 한번 쓰세요. 써가지고 Q&A 게시판에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